네. 김현정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해치과병원의 김효정입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SID 첫 번째 라이브 서저리를 이렇게 제가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라이브 서저리 주제는 수압을 이용한 라테랄 어프로치, 하이드로 라테랄 어프로치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케이스 리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한 달 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오른쪽 10번대, 16, 17번은 5개월 전에 사이너스 그라프트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5개월 전에 식립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 할 건 좌측 부위입니다. 좌측 24, 5, 6, 7 부위 수술 시작할 거고요. 구강내 사진입니다. 구강내 상태를 보면 리치 폭이나 이런 건 좋고요. 베스티블 뎁스도 좋은 편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엊그제 한 달 전 처음 보신 건 한 달 전 파노라마고요. 이틀 전에 다시 한번 리콜하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굉장히 미쿠잘 티크닝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mm 이상 증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CT 상황에서 보면 한 달 전 상태 24, 5번 디스탈 6, 7, 6번이 한 1mm, 7번이 한 2mm 정도의 잔존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5번 디스탈 쪽에서 사이너스가 개통되어 있는 것이 의심이 되고 이런 오돈토제닉 오리진으로 인펙션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미쿠잘 티크닝이 이미 조금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한 달 후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티크닝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특히 25번, 6번 사이트에서 보면 티크닝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인플라메토리 엑스데이트가 빠져나가서 슈도시스트, 이런 시스틱 체인지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 OMU 페이턴시를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환자분 그 오스티움이 굉장히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끝까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한 달 전 CT상에서 그래도 페이턴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네이절 미코자 쪽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 엊그제 찍은 사진에서도 OMU는 뭐 마찬가지로 끝까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OMU의 페이턴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네이절 미코자도 조금 티크닝이 있고 역시나 미코잘 티크닝이 꽤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하지만 어쨌든 OMU 페이턴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수술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 5번은 오늘 발치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4개가 미싱 사이트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4개 미싱 사이트, 특히나 이렇게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4개 임플란트를 다 식립하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통해서 생긴 그 조직들에 있어서도 그런 그 로드 베어링 커패서티나 아니면 뭐 본 임플란트 컨택 레이셔나 이런 부분들이 프리스틴 본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4개 다 식립하지 않고 24, 5, 7 내지는 24, 6, 7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6, 7번 자리를 사이멀테이너스로 진행할 거냐 스테이지로 진행할 거냐 하는 부분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2mm 정도의 잔존골을 보이는데요. 예전에 제가 동시 식립을 할까 지연 식립을 할까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으면 동시 식립하는 거고 얻을 수 없으면 지연 식립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1, 2mm 정도인 경우에도 고정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서 동시 식립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치료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동시 식립을 하게 되면 충분한 깊이로 적절하게 식립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브크레스탈로 0.5 내지 1mm 정도 깊게 식립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크레스탈본 리스판스나
뭐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그 유한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동시 식립하지 않고 6, 7번 자리는 지연 식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수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수압을 이용한 하이드로 라테랄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6, 7번 부위, 5, 6, 7 부위에 다 시행을 할 거고요. 하면서 필요하면 슈도시스트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아스피레이션을 좀 시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24번 발치하고 24번은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하고요. 26, 7번 자리는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바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달 전만 제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10mm씩 시크닝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5번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5번이 디스탈 쪽이 개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인플라마토리 엑스데이트가 들어가서 그게 지금 이렇게 티크닝을 더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취한 지가 좀 돼서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환자는 뭐 감기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다른 증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세요. 예, 감기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뭐 코가 막힌다든가 다른 증상은 전혀 없으신데 엑스레이상에서 그런 변화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더 오른쪽으로, 네, 디스탈 쪽의 인시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맥실러리 튜버레스 직후방에서 줄 수도 있겠고요. 약간 버칼에서 치우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약간 버칼로 치우치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약간만 다물어 보세요. 네, 약간 버칼 쪽으로 가는 것이 에이피칼 쪽으로 플랩을 리플렉션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호리전탈 인시전 주고요. 서큘라 인시전 마저 주고 전방에서 버티칼 인시전을 4번 메지알에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번 디스탈에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번 3, 4번 사이에 여기 혈관이 조금 보여서요. 3번 디스탈로 버티칼 인시전 주겠습니다. 오래 걸려요? 예, 이 5번 디스탈 쪽에서 지금 보너스가 좀 있어서 그래듈레이션 티슈들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존에 RPD를 끼시던 분들이 이 플랩을 젖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항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비교적 그래도 잘 플랩 리플렉션은 잘 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위치 폭이나 이런 건 좋으시죠. 네. 보통 이렇게 발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발치를 먼저 주로 저는 시행을 하는 편인데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미 개통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수압을 이용해서 거상을 할 건데 여기가 개통이 되어버리면 물이 이쪽으로 새버리니까 충분히 멤브레인 디태치 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어서 발치를 나중에 일단 디태치를 먼저 하고서 발치를 나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경계 부분이 이렇게 라테랄 월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경계 부분 따라서 이렇게 좀 섀도우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가 좀 지금 이런 데들은 어둡게 보이죠. 5번 쪽에서 이렇게 경계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윈도우의 위치를 잡을 때 지금 이제 트래핀 드릴로 윈도우를 형성을 할 건데 예, 트래핀 드릴의 다이아미터가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7.5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의 위치가 파노라마 상에서 봤을 때 6번에서 직상방의 위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6번에서부터 잔존골이 한 1mm 정도, 거기서 한 2mm 정도 떨어뜨리고 거기에서부터가 아웃라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웃라인에 이제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7.5mm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한 3.75m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본 크레스트에서부터 약 한 7mm 정도 떨어진 곳이 윈도우의 중앙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대충
한 요 정도 위치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치에다가 라테랄 드릴로 먼저 작은 구멍을 먼저 뚫을 겁니다. 예, 이게 라테랄 드릴입니다. 이게 다이아미터가 2.8mm고요. 돔 쉐입으로 되어 있고, 이건 스타퍼가 2mm 스타퍼가 일체형으로 예, 만들어져 있는 예, 라테랄 드릴입니다. 그래서 라테랄 지금 일반적으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의 라테랄 월 티크니스가 평균 한 2mm가 조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경우에 CT상에서 라테랄 월 티크니스가 약 1mm 정도 되기 때문에 2mm 라테랄 드릴이면 충분히 억세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말라버트리스보다 약간 전방으로 해서 예, 윈도우를 형성하는 게 억세스가 더 유리하니까요. 그쪽으로 해서 네, 라테랄 드릴 이용해서 RPM 600rpm 이하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뚫렸죠. 네. 지금 이렇게 멤브레인이 지금 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매지알로 간 것도 같긴 한데 이 상태에서 바로 수압을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제 경우에는 뎁스 게이지, 이게 뎁스 게이지입니다. 뎁스 게이지가 한쪽이 이 다이아미터가 2.5mm, 한쪽이 3.5mm인데 이게 지금 2.8mm니까 2.5mm 팁이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2.5mm 뎁스 게이지를 가지고 주변을 살짝만 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압 적용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한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압을 적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사이너스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볼륨이 필요한가는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0mm 정도 엘리베이션 하기 위해서 한 2cc 정도의 볼륨이 필요하다는 스터디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꽤 그 사이너스의 버코 팔레탈 디멘전이나 이런 게 꽤 넓으신 편이라서 조금 여유 있게 한 2.5cc 정도 보이시나요? 2.5cc 정도를 주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이드로 리프트 적용하시는 거는 뭐 각자 자기 선호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헤모스타트를 이용해서 평행하게 그게 이걸 이렇게 옆으로 잡으면 밀폐시키기가 조금 불리한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하고 2.5cc를 쏘겠습니다. 조금 옆으로 새는데요. 네, 지금 밀폐가 적합지 못해서 약간 샜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이게 환자분들마다 이 사이너스 멤브레인하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사이너스 내벽의 그 어디어링 그 터프니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셀란을 이용해서 내가 디태치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디태치 됐을지는 개인차가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주입한 상태 이 구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 살짝 숨 쉬어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이시죠? 예, 지금 이너라운 무브먼트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디태치가 잘 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트랩핀 드릴 보이시나요? 이 트랩핀 드릴을 이용해서 윈도우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이 트랩핀 드릴은 가이드가 아까 그 라테랄 드릴을 형성한 홀에다가 위치시키는 가이드가 한 2mm 정도 있고 날 부분이 한 3mm 정도 됩니다. 근데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7.5mm 정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600rpm 이하로 해서 이 가이드 부분을 적합을 시키고 윈도우를 형성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디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손상될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3mm를 너무 시원하게 뚫어버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 이걸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조금 다물어 보세요. 입을 조금 더 담으세요. 좋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를 마저 뚫겠습니다.
윈도우가 이 트래핑 내에 지금 띄어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 골편이 빠져나온 거는 쌀라인에 일단 적셔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네, 한번 볼까요? 코로 살짝 숨 쉬어보세요. 보이시죠?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오늘 라이브 서저리의 하이라이트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한 건 뭡니까? 수압으로 2.5cc 정도 적용하고 지금 아직 매뉴얼 인스트루먼트를 아직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코로 조금 더 숨 쉬어 보십시오.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태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할 때도 특별히 내부의 사이너스 멤브레인 손상 리스크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이후에 제가 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 디스탈, 메디알, 엔티리어 쪽으로 충분히 박리가 되어 있는지만 다시 확인하고 정리만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데, 뭐 별로 디스탈 쪽은 별로 할 게 없네요. 사이너스 큐렛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사용해 봤고, 너무 여러 번 구부러진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너무 여러 번 구부러지고 이러면 내가 어디를 어떻게 지금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직관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기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메디알 쪽도 꽤 많이 되긴 했는데 워낙에 넓어서요. 메디알 쪽은 조금 더 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엔티리어 쪽, 요 부분이, 여기가 지금 이 5번 디스탈에 그래듈레이션 티슈랑 좀 엉켜 있을 수 있는 자리라서 요 부분은 이런 자리들이 아무래도 그 어데어링 터프니스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디태치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엔티리어 쪽 지금 4번, 오늘 4번 자리 식립을 할 거기 때문에 4번 자리까지도 충분히 박리되도록 연장을 하고요.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7.5mm라서 저걸로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기구가 이렇게 뭐 쉔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7.5mm면 대부분의 경우에 충분히 억세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발치를 미리 안 하고 한 게 잘한 것 같은데. 네, 저기가 이제 발치했으면 그쪽으로 물이 좀 새지 않았을까. 발치 그 5번 디스탈 쪽에서 발치를 미리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이제 발치하는 치아가 있으면 미리 발치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새서 박리가 좀 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하지 않고 디태치를 먼저 했습니다. 메디알 팔라탈 월도 기본적으로 윈도우의 수피리어 보더 하이트까지도 다 박리를 시켜줘야 퍼포밍 커퍼시티 있는 그 프리커서 셀들을 많이 노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쪽까지 박리를 합니다. 박리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넓어서 이 정도 디태치 되면 별로 손댈 게 없는데, 워낙에 넓어서 조금 더 손이 가는 편이네요. 김현 선생님, 그 5번이 리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위는 지금 어떻게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디태치는 끝났습니다. 특별히 저항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디태치는 다 됐고, 지금 보면 인앤아웃 무브먼트도 확실하게 있기는 한데, 엑스레이 상에서 그 시스텍 리전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스피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니들이 흔들리거나 해서 이제 찢어지지 않게 잘 잡고 아스피레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따로 빨려 나오는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아직 뭐 시스틱 체인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티크닝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피레이션 했을 때
따로 뭐 뮤커스하거나 시러스한 어떤 엑스데이트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 시스틱 체인지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한 10mm 정도 되지만 오스티움까지의 하이트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굳이 꼭 아스피레이션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아서요. 지금 한 3번 정도 아스피레이션 했는데 특별히 뭐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4, 5번 발치하겠습니다. 네. 네. 5번 디스탈에 지금 그래뉴레이션 티슈가 많이 같이 딸려 나오네요. 네. 예, 지금 여기 발치하고 그래뉴레이션 티슈 제거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여기 뚫려 있네요. 네, 여기 지금 아니요, 여기 디테치는 됐고 이제 이 멤브레인이 뭐 뚫린 거는 아니고 예, 골레에서 개통이 이미 되어 있는 부위가 아까 CT 상에서도 봤던 부위 여기 석션 그 부위가 여기 예, 여기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디테치는 다 되어 있고요. 네. 네, 저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정도 그러니까 티크닝 양이 꽤 돼서 한 10mm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제 경우에 이제 스크리닝 할 때 저 기준이 저렇게 10mm 이상의 티크닝이 있다 그러면 OMU 페이턴시를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OMU 페이턴시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프리메디케이션을 며칠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번 부위는 임플란트를 오늘 식립을 할 거라서요. 4번 부위에 프레퍼레이션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환자를 프리메디케이션을 좀 했나요? 이틀 전에 그 사진 찍어봤을 때 이틀 전 그 사진 보니까 티크닝이 많이 돼 있어서 그 이틀 전부터 투약했습니다. 그래서 오그멘틴하고 오그멘틴 제제 투약했습니다. 예, 방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짝 다물어 보세요. 네, 괜찮아 보이네요. 보세요. 이제 본그래프트를 시행할 텐데요. 저는 보통 이런 정도의 사이너스 그래프트 할 때는 보바인본, 바이오스하고 휴먼본 FTBA 같이 사용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볼륨 유지와 안정성 측면에서 보바인본이 좀 이종골이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FTBA가 그런 본포밍 커패서티나 이런 데 있어서 속도를 조금 더 늘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FTBA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FTBA가 이제 종류마다 다른데요. 대부분 FTBA가 이제 진공 포장이 돼 있어서 그냥 열고 수화를 하다 보면 공기와 먼저 컨택이 되면 이제 들뜨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화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셀렌을 먼저 오픈하기 전에 셀렌을 먼저 이렇게 집어 넣으면 공기와 닿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오픈하면 이렇게 수면 위로 들떠 있는 파티클들이 좀 거의 없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알로그래프트인가요? 네네, 알로그래프트 FTBA입니다. FTBA는 이제 본그래프트를 어느 정도로 하든 간에 FTBA는 저는 0.5cc만 쓰고요. 나머지는 보바인본을 씁니다. 보바인본 지금 일반적으로 저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cc 정도, 10mm 정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볼륨이 2cc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디멘전이 좀 크신 편이라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FDBA하고 바이오스를 지금 섞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본그라프트 시행하겠습니다. 예, 코로 다시 한번 숨 쉬어보시고, 예, 이너라운 무브먼트는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꽤 많은 양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뭐 특별히 방향성 없이 그냥 계속 채워 넣습니다. 어느 정도 차 올라올 때까지는 더 많이 담아주세요. 계속 그냥 채워 넣고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두 가지 그래프트를 섞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종골이 뭐 그게 임플란트 자체의 롱텀 그 아웃컴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볼륨을 유지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이종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종골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동종골을 같이 사용하면 그런 골 생성 속도가 조금 더 빠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동종골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너무 많이 섞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를 하든 간에 동종골은 0.5cc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이종골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채워져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메디알이나 특히 엔티리어 쪽으로 빠지지 않고 보이드가 없이 잘 가고 있는지 조금 더 위치를 좀 시켜주고요. 네. 지금 이게 바이오스가 2g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지금 3cc 토탈 볼륨으로 따지면 3cc 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네요. 바이오스 2g에 바이오스 2g이면 한 3.5cc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g이 거의 다 들어갔고요. 리미인본이 뭐 워낙 얇아가지고 네. 이게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이 FDBA도 0.5cc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올린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꽤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압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따가 한번 사진 찍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뭔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나 싶기도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압을 적용했을 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멤브레인의 어데링 그 터프니스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 블러드 베슬이 가깝게 주행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만 아니면 대부분은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 채웠고요. 아까 그 따낸 골판을 제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얇으면 이제 앞뒤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내면이네요. 내면을 그대로 위치를 시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라테랄 윈도우 사이트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스터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터디들은 전부 다 보면 힌지 오스테오토미 혹은 엘리베이티드 오스테오미, 즉 윈도우를
골 내부 사이너스 내부로 밀어넣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뚫려 있는 상태에서 멤브레인을 썼느냐, 본그라프트 파티클만 있는 상태에서 덮었느냐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갭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고 이렇게 이모빌라이제이션 잘 적합도가 좋은 상태에서는 굳이 콜라겐 멤브레인 윈도우에 덮어주지 않아도 결과에 있어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번 자리는 임플란트 식립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루나입니까? 네, 루나 S? 루나 S 4 곱하기 10mm입니다. 4번 자리가 엑스레이 생각했던 것보다 골질도 좋고 골량도 생각보다도 더 많은 편이어서요. 고정이나 이런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정은 좋으신 편이네요. 본 프로파일러.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깊게 심다 보면 리미디 플레이스먼트 하다 보면 좀 깊게 심지 않습니까? 깊게 심다 보니까 저 마운트가 옆에 벽에 걸려서 좀 잘 안 나오고. 네, 옆에 좀 이렇게 끼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요. 마운트 하단부에 지금 하단부를 좀 개선을 지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핀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긴 하는데 조금 귀찮아지죠. 지금 또 깊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는 주변 골에 걸려서 힐링 어버트먼트가 제대로 닫히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본 프로파일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요즘 가이드 부분이랑 프로파일링 파트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본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또 높은 RPM으로 하면 가이드 부분이 또 방향이 잘못 적용되면 내면을 약간 손상시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한 600rpm 이하 정도로 해서 주변에 걸리는 부분들 좀 정리하고요. 저쪽에는 4번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한 그 소켓 갭에도 좀 그래프트를 할 건데요. 이건 콜라겐 리니치 타입입니다. 콜라겐 리니치 타입의 바이오스 콜라겐은 아니고요. 이건 이콰인본입니다. 이콰인본에 콜라겐 리니치된 저 말뼈. 그러면 콜라겐하고 뼈하고 섞여 있는 거죠? 네네. 저 이제 블록 타입으로 약간.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전 이런 타입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변에 좀 그러니까 소프티슈를 어댑테이션 시킨다 하더라도 약간 오픈 운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런 콜라겐 리니치 타입이 그런 경우에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 제품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고 언저리인 것 같은데,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하는데 25번 발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25분 발표는 그냥 남겨두려고 합니다. 뭐 그냥 자연 힐링 되는 걸로 그냥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잘 일단 큰 거는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뭐 엑스레이 확인해봐야겠지만 뭐 큰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멤브레인 시크닝 된 것도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찍어오면 25번 그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제
이제 시스틱 체인지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거는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해봤는데요. 아까 아스피레이션 해본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그게 시스틱 체인지를 했다 하면 지금의 경우는 25번이 오리진이기 때문에 그 인플라메터리 익스테이트가 그 슈네더른 멤브레인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에 축적이 돼서 생긴, 말하자면 슈도시스트인 거죠. 슈도시스트가 되니까 그런 경우라면 아스피레이션을 하면 라이닝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인 요소도 제거되고 아스피레이션 하고 하면 재발되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뭐 뮤커스 리텐션 시스템 MRC 같은 경우라면 아스피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드 되는 경우들이 또 좀 더 있을 것 같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시스틱 체인지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뮤코잘 티크닝이 좀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조혜령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 요소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예. 김현종 원장님은 이런 경우 이제 본 그래프트만 했잖아요. 스테이지드 어프로치 한 건데 네. 몇 개월 있다 합니까? 6개월 기다렸다 합니다. 6개월 기다렸다가, 예, 제가 이제 아까 이런 경우에 스테이지 어프로치와 사이멀테이너스 어프로치가 결과적으로 전체 치료기관이 한 1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경우에 동시 식립을 하면 동시 식립을 한다고 해서 6개월 후에 로딩을 가하기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적어도 7, 8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8개월이라 치면 8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 하면 9개월째 임프레션 뜨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되면 거의 10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스테이지드로 해서 6개월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그때는 서머지 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3개월 기다렸다가 9개월째 임프레션 뜨고, 그럼 거의 비슷한 거고요. 동시 식립하고 나서 7개월째 세컨 서저리 한다고 보면 한 달 빠른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조심스럽게 리스크 안으면서 동시 식립을, 그리고 충분한 깊이로 식립하기도 좀 어려운 접근 방법이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지연 식립이 더 이런 경우에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mm인 경우에는. 저도 김현정 선생님의 의견에 김현정 선생님 열심히 수치하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김현정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임플란트 싣고 난 다음에 제가 매달 멘토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동시 식립을 한 경우보다는 저렇게 그 스테이지로 해놓은 애들이 멘토 값이 훨씬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현정 선생님 한 달 정도 차이 난다는 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저렇게 스테이지로 많이 접근합니다. 김현정 선생님 수치하실 때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티크닝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아까 김현정 선생님이 싹 셀렌 부었을 때 벌럭벌럭 움직이는 게, 그게 저는 하이드롤릭 테크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크레스탈을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해서 멤브레인을 멀리 떨어뜨린다? 그럼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티크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티크닝 경우 만약 저걸 크레스탈로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김현수 선생님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셀라인만 했었을 때 그 5번 끝이 쑥 떨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아예 기구로 올리셨습니까? 5번 디스탈 쪽은 살짝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쪽은 조금, 크레스탈 할 때도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티크닝의 대부분이 덴탈 오리진인데, 저걸 발치했다 하더라도 한 석 달 지났다 하더라도 저기는 어데이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레스탈로 했었을 때 셀라인으로 골고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레터럴 보면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 선생님, 저희가 되게 이제 티크닝 있는 경우에 걱정이 두 가지입니다. 그 크로닉한 경우에는 멤브레인이 좀 더 터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에큐트한 경우에는 좀 더 프라이블해서 잘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은 약간 에큐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 먹고 그래서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기간 그 변화된 기간으로 보면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어큐트하다고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진행 속도는 좀 빠르지만 어큐트한 인펙션이나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인플라마토리 체인지를 보였을 때, 보세요. 인플라마토리 체인지를 보였을 때 그 멤브레인의 터프니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더 터프해질 것이냐, 프라이어블해질 것이냐, 그거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요. 참, 저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좀 단단해지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저런 거 한다 그랬을 때 지금 금방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투약을 하고 좀 더 뭐 김현정 선생님이 잘하신 거 한 게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할 때는 투약을 하고 기다리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한 번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OMU 페이턴시만 확보가 되면 굳이 오랫동안 투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OMU 페이턴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게 확보가 되면 약을 오래 투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 정도 전부터 프리메디케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접근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네. 트래핀 바로 윈도우 오프닝 시 멤브레인 천공 빈도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멤브레인이 슈나이데른 멤브레인이 사이너스 내벽에 어디에는 터프니스가 어느 정도냐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트래핀 이미 그 전에 라테랄 드릴을 이용하고 수압으로 어느 정도 디테치를 시켜놓기 때문에 트래핀 드릴을 할 때 천공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혈관 주행 방향이 어떠냐. 혈관이 그 내면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내면에 지나가는 혈관 주변에는 훨씬 더 찐득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압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디테치는 되지만 완전히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디테치가 됐지만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압을 적용하지 않고 트래핀을 하는 시스템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정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너무 시원하게 뚫어버리면 바로 그 내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뚫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트래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압으로 올려놓고 다 확인 완전히 한 다음에 트래핀 바를 너무 시원하게 들어가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죠?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그 라테랄 어프로치에 수압을 적용하게 된 게 결국 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압 적용의 장점들을 그걸 이제 라테랄 어프로치에도 적용을 한 건데요. 아주 경험이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거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쓰시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몇 번만 경험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혈관 주행 위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베스티뷸라 뎁스가 너무 얕으신 분들은 기구 접근이 스트레이트 앵글보다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번 치근다 명세에 의해서 오그멘테이션 부위에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인펙션 소스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디테치하면서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사이너스 안에 들어가도 문제 없나요? 지금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많이 들어가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 멤브레인 자체가 약간 인플라마토리한 체인지가 약간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약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긴 합니다만 뭐 크게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중에 이제 그라프트 하고 트래핀으로 따냈던 윈도우 재위치 시켰을 때 갭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 베리어 멤브레인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24번짜리 임플란트 식립했고 25번짜리는 그냥 글래뉴레이션 티슈만 제거했고 여기 보면 그 퍼포레이션 된 자리로 본그라프트 머티리얼 비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뭐 따로 이 정도면 굳이 다른 처치하지 않고 그냥 자연 힐링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상태고요. 네, 다음 파노라마 보여주세요. 다음, 예, 자, 꽤 많이 들어갔죠. 조금 높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양으로 따지면 바이오스 2g이 다 들어갔거든요. 2g에 FTBA 0.5cc. 근데 FTBA 0.5cc는 파티클 사이즈가 작고 바이오스는 파티클 사이즈가 크니까 볼륨으로 따지면 그걸 그대로 더한 거는 아닐 거고 그 빈틈 사이로 들어가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3cc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높은 듯 하지만 뭐 그렇게 과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에 버코팔라탈 디멘전이 좀 큰 편이시라서 저 보통 2g 다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예, 이분은 2g 다 들어갔습니다. 4번 자리는 고정 상태나 이런 건 좋았고요. CT 보여주십시오. 예, 24번, 예, 25번 그리고 26, 27. 뭐 메디알 팔라탈 월까지 다 잘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